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시골길을 따라 낡은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마을로 들어섰다. 핸들을 잡은 이는 이상우, 어느덧 70줄에 접어든 그였다. 40해 넘게 교단에 서서 수많은 아이들의 앞날을 밝혀주었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길은 지금 다시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그가 차를 세운 곳은 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셨던 낡은 이발소 앞. 간판은 바래고 유리창에는 뽀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녹슨 자물쇠를 열고 들어선 이발소 내부는 시간에 정지된 공간처럼 고요했다. 삐걱이는 의자, 빛바랜 거울, 벽에 걸린 낡은 그림들. 모든 것이 그를 과거로 데려가는 듯했다. 상우는 말없이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가위, 면도칼이 놓여있던 자리, 손님들이 앉아 기다리던 낡은 소파. 그 공간엔 먼지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다. 이곳에 다시 돌아온 것이 옳은 일인지 그는 가슴 한켠에 자리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서 뭘 하다 온 거야? 하는 궁금증 어린 눈빛과 수군거림이 그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상우는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대청소를 시작했다. 먼지 쌓인 유리창을 닦고 삐걱이는 의자에 기름칠을 했다. 낡은 간판을 깨끗이 닦아 다시 걸 때 그의 표정은 단단해졌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자신이 아버지를 도우며 이발소를 지키던 장면이 문득 떠올랐다. 그의 귓가엔 과거 아버지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람의 마음은 머리보다 손끝으로 먼저 알아보는 거야. 상우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장을 열겠다는 다짐을 굳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상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묵묵히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발소의 불을 밝혔다. 이발소의 불이 다시 켜진 지 며칠째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햇살만이 희미한 위로가 되는 조용한 아침이었다. 상우는 손님을 기다리며 조용히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과연 손님이 올까? 하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그때 이발소 문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의 첫 손님이었다. 8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발 의자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다. 상우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가볍게 목례한 뒤 가위를 들었다. 말없이 거울 속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손놀림에 집중했다. 가위가 움직일 때마다 이따금 할아버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섬세하고도 부드러운 손길로 흐트러진 머리칼을 다듬으며 상우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특별한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물기 어린 회색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다시 눈을 감았다. 아무 말도 없이. 이발이 끝난 후 상우가 거울을 보여주며 묻자 할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한 그는 문턱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여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나를 데리고 오던 곳이었어. 그 말 한마디에 상우는 순간 숨을 삼켰다. 손끝에 아직 남아있는 머리카락의 감촉이 따뜻했다. 그제야 상우는 깨달았다. 이발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잊힌 기억이 머무는 곳, 마음을 다듬는 장소였다. 그의 손끝에서 자라나는 것은 머리칼만이 아니었다. 기억 그리고 사람. 그의 이발소가 이제 진정으로 문을 열었음을 그는 조용히 가슴속으로 되뇌었다. 이발소의 문은 계속 열려 있었지만 손님은 여전히 뜸했다. 상우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러던 어느 오후 유난히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이발소 문이 활짝 열렸다. 찰랑이는 머리카락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불쑥 들어섰다. 그녀는 박미란, 이발소 근처에서 잘나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미라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이발소 안을 훑더니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이런 분위기라니. 이발소라 여긴 뭐 할아버지들 전용인가요? 그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지만 상우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시간 되시면 앉아보시죠. 오랜만에 옛 감성 한번 느껴보시게. 미라는 대수롭지 않게 의자에 앉았지만 상우의 능숙한 손놀림에 금세 눈빛이 달라졌다. 그의 손끝에서 머리카락이 리듬을 타듯 정리되자 미라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보며 속으로 탄성을 내뱉었다. 예술이네. 진짜 이발소가 이렇게 감각적일 수도 있구나.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이발소 안으로 스며들 무렵 상우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빛바랜 종이 속에는 다 쓰지 못한 편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붓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글자들, 그러나 끝맺지 못한 문장. 그 편지는 딸 상은에게 보내려다 끝내 보내지 못한 사과의 글이었다. 미안하다. 많이 보고 싶다. 고백조차 하지 못한 아버지의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상우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읽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바쁜 교직 생활 속에서 가족은 늘 뒷전이었고 딸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떠났다. 그날 이후 연락은 끊겼고 상우는 늘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살았다. 그때 이발소 문이 열렸다.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선다. 머리를 자르러 왔다지만 뭔가 다른 고민이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발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랑 말이 안 통해요. 그냥 대화가 안 돼요. 상우는 가위를 멈칫했다. 젊은 남자의 말 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겹쳐졌다. 그는 말없이 편지를 서랍에서 꺼내어 보여주었다. 나도 이런 걸 썼지만 결국 한 번도 보내지 못했어요. 젊은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거울 속 눈빛을 마주보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말하지 못한 진심, 그리고 시간이 만든 거리. 그것을 너무도 잘 아는 두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했다. 말은 꼭 말로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상우의 조용한 말에 젊은 남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상우는 봉투에 새 주소를 적고 편지를 봉했다. 오래전 보내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전하고 싶었다. 우체통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봉투를 쥐고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손을 놓았다. 작은 봉투 하나가 이발소의 공기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다가올 또 다른 만남의 복선을 깔고 있었다. 이발소의 불빛 아래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은 수다를 떨러 아이들은 간식 얻으러 미용사 미라는 잔소리하러 들렀다. 그렇게 이발소는 점점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인 권 노인이 농담처럼 말했다. 이발소 앞마당도 멀쩡한데 우리 여기서 흥 좀 돋아볼까? 옛날처럼 말이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처음엔 다들 웃고 말았지만 미란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좋죠. 우리 이발소에선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에요. 흥도 잘라야지. 준비는 허술했다. 낡은 스피커, 삐걱대는 마이크, 옛 의자들. 하지만 주민들은 의외로 진지했다. 누군가는 통기타를, 누군가는 아코디언을 꺼냈고 아이들은 손수 만든 깃발을 들고 뛰어다녔다. 콘서트 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권 노인은 젊은 시절 군가를 열창했고 미라는 색소폰 연주에 맞춰 춤을 췄다. 모두가 웃고 떠들며 노래하고 박수를 쳤다. 그 중심에서 상우는 아코디언을 조심스레 연주했다. 오랜만에 손끝에 닿는 음악의 진동,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러던 중 한 어르신이 무대 위에서 시 한 편을 낭송했다. 이발소의 불빛 아래 젊은 날에 내가 웃고 있더라. 그 시구는 상우의 가슴을 울렸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절, 머리칼보다 더 많이 다듬었던 마음들이 떠올랐다. 그날 밤 마당은 노을보다 더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발소는 더 이상 조용한 작업장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노래와 웃음, 추억이 머무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상우는 처음으로 이발사가 아닌 사람 상우로 환히 웃을 수 있었다. 이발소 콘서트가 끝난 지 며칠 후 잔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상우는 모처럼 찾아온 평온함 속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처럼.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굳어버린 손끝. 가위는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딸 상은이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딸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손자가 그의 다리에 꼭 붙어 서 있었다. 이발은 안 해요. 그냥 보여주러 왔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상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떨리는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지만 상은의 표정엔 미소가 없었다. 오히려 오래 묵은 분노가 엉켜 있었다. 이발소 말이에요, 아빠. 당신은 늘 여기 있었죠. 가족이 울든 말든.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나는 혼자 학교에 가도 아빠는 늘 여기 있었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상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말없이 손자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그저 낯선 공간이 신기한 듯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다.
상은은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결국 외쳤다. 당신은 우리를 한 번도 진심으로 보지 않았어요. 가위질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잠시 침묵. 그리고 상우는 한 발 다가섰다. 미안하다. 정말. 내가 맞다. 그땐 몰랐다. 이 일밖에 자신이 없었으니까. 상은은 말없이 뒤돌아섰다. 손자의 손을 잡고 문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나가기 전 조용히 한마디 남겼다. 이제야 용서하겠다는 말 너무 늦은 거 아시죠? 쾅. 문이 닫히고 이발소엔 다시 고요만이 남았다. 상우는 딸과 손자가 앉았던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치 그 자리에 아직도 그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그날 밤 그는 거울 앞에서 가위를 내려놓고 오래도록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발사 이전에 자신이 아버지이자 남자였음을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묘한 긴장감 속에서도 자주 마주쳤다. 말끝마다 티격태격했지만 서로의 기술을 인정하고 은근히 배려하는 사이가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란이 작은 상처를 입고 찾아왔다. 넘어져 손을 다쳤다며 이발소 의자에 앉아 파스를 붙이던 그녀는 문득 입을 열었다. 사실 요즘 좀 외로웠어요. 매일 웃고 떠들지만 집에 가면 조용해서. 상우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내주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오가며 둘 사이에는 처음으로 침묵이 아닌 공감이 흘렀다. 이발소는 그날 처음으로 미란의 웃음소리와 상우의 진심 어린 미소가 동시에 머문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 작은 온기가 앞으로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지 예고하는 듯했다. 상은이 남기고 간 차가운 말은 상우의 마음에 깊게 박혔다. 며칠간 그는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웃지 못했고 머리칼을 자르며도 손끝이 무거웠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늙어 있었다. 그날 오후 이발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덥수룩한 머리카락에 피곤한 눈을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레 들어섰다. 그의 눈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머리 좀 정리하려고요. 오랜만이라 좀 많이 길었죠.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상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의자에 앉혔다. 이발이 시작되고 한참의 침묵 끝에 남자가 입을 열었다. 아들이 사고로 떠난 뒤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머리도 살도 그냥 그대로 멈췄어요. 가위가 움직이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상우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가위를 들어 조심스럽게 머리를 다듬었다. 그는 그 어떤 말보다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손길을 옮겼다. 머리칼이 하나둘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남자의 어깨도 조금씩 가라앉던 무게를 내려놓는 듯 했다. 그의 표정이 천천히 풀리고 미세하게 떨리던 손이 멈췄다. 감정이란 게 참 이상하죠.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머리카락만 잘랐는데 마음이 정리된 기분입니다. 상우는 거울을 들어 보여주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자르는 건 머리카락이지만 남는 건 마음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하고 이발소를 나섰다. 남겨진 건 말없이 내려앉은 머리칼들과 이발 의자 위로 스며든 따뜻한 여운. 그날 밤 상우는 오래전 딸에게 보냈던 편지의 복사본을 꺼냈다. 그리고 새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상은아, 이젠 듣고 싶다. 내 얘기를. 내가 나에게 했던 그 말들이 날 깨웠단다. 삶은 자르기보다 다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그는 오늘 다시 배웠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이발소 유리창에 비친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다. 상우는 아침 일찍 가위를 손질하고 있었다. 무언가 좋은 예감이 드는 날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를 단정히 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젠 준비가 됐다. 문이 열렸다. 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발소리. 상우는 고개를 들었다. 문턱에는 상은과 손자가 서 있었다. 딸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부드러웠고 손자는 그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상우는 천천히 다가가 입을 열었다. 와줘서 고맙다. 잠시 머뭇거리던 상은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도 머리 좀 잘라줄래요? 그 한마디는 지난 수십 년의 오해와 거리, 침묵을 녹여내는 열쇠가 되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겨주었고 상은은 조용히 앉았다. 가위를 든 상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평생 가위로 머리칼을 다듬었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을 다듬는 시간이었다. 손자는 이발 의자 옆에서 신나게 장난을 치며 말했다. 할아버지, 나도 이발놀이예요. 세 사람의 웃음이 이발소 안을 채웠다. 이발소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마을 골목까지 흘러나갔다. 상우는 거울 속에서 오랜만에 딸과 자신이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과거의 그림이 현재로 돌아온 듯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이발소의 문은 단 한 번도 닫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의 문이라 불렀다. 누구든 머리카락을 자르러 혹은 이야기 하나 나누러 그곳을 찾았다. 이상우의 이발소는 그렇게 머리칼뿐 아니라 마음까지 이어주는 공간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